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네. 엄청 추워졌어요. 네, 춥습니다. 예, 자 이렇게 추울 때 여기저기서 길고양이들을 위한 집을 네. 지어주는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따뜻한데, 네, 맞아요. 네, 자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좀 알려주실 일이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 시동 걸기 전에 본네트 네. 두드려주는 거. 네, 맞아요. 근데 본네트를 왜 두드려야 하죠? 그 고양이들이 겨울에 춥잖아요. 추워서 이제 자동차가 엔진이 따뜻하니까 시동을 끈 다음에 거기 엔진룸으로 들어가서 자는 거죠, 거기서. 근데 거기서 이제 자다가 아침까지 있는데 사람이 시동을 켜서 출발하면 그 안에서 이제 잘못하면 타 죽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엔진을 네. 한번 두드려 보시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는데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께 좀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얘기도 방금 하셨는데 지금 또 의미가 있는 게 국회에 역사상 처음으로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가 됐어요. 그 아가들 이름도 지어줬던데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세 마리가 이름 구조가 됐는데 네. 이 아이들 이름을 이제 각 정당 이름을 따가지고 네. 새누리당의 누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국민의당의 국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정의당이 왜 정의는 없냐 그랬더니 너네는 아직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아직 안 돼서.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안 된다. 뭐 이게 농담도 주고받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조만간 얼른 한 마리가 더 구조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세 마리는 다 입양을 갔고 다 어. 끝났는데 네. 그 한정희 의원님이 그 신청을 한 거거든요. 구조 신청을. 근데 그 의원님이 이 세 마리 말고도 많이 있다라고 해서 국회의장님한테 아예 허락을 맡아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정세균 의장님 네. 굉장히 요즘 착한 세균으로 왜냐하면은 우리 비정규직이던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길고양이들에게까지 네. 네. 아니 근데 참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소식들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훈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처음 제시한 의원님이 한정희 의원님이기 때문에 네. 밥은 그 안에 보좌진들께서 고생하면서 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기 기업체에서 조금 도움을 네, 이제 뭐 주시면은 좀 지금 처음이라 그렇고 아마 뭐가 좀 생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길고양이들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 쓰지 않으면서 다 같이 더불어서 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서 참 좋은데 또 하나 네. 근데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게요. 네. 사실 이게 참 어떤 걸로 유명세를 타면은 좋지만 굉장히 어떤 걸로 유명해지면은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위클리벳을 녹화하고 있는 곳이 사실 성남이거든요. 네. 예, 이곳에 가장 유명한 곳 하면은 네, 모란시장. 모란시장. 왜 네. 유명하죠? 네, 거기 개고기가 판매되기 때문이죠. 네. 네, 예전에 사실 학범 대표가 그 시장의 네. 모습을 잠깐 얘기해 준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중방역 수의사 시절인데 그 모란시장에 AI 방역 기간이어서 소독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개를 내리는 장면을 본 건데 트럭이 와가지고 1톤 트럭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도사견이라는 강아지들을 데려와서 끌어내리는데 안 내려가죠. 애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알죠. 그거 다 버티고 있으니까 이분이랑 이제 상인분이 운전하신 분의 상인분이 두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코챙이 같은 걸로 이제 찍어가지고 목 딱 싸면서 끌어내려서 안으로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장 안에는 우리 개고기가 무슨 닭고기 파는 것처럼 팔아요. 돼지고기 파는 것처럼 100g에 얼마 이렇게 붙여놓고 살아있는 개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철창에 그냥 길 바로 옆에 철창 안에 개들이 들어가 있고 종이로 100g에 얼마 막 붙어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들어도 사실 되게 네, 끔찍한데 그럼요. 예. 더 이상 사실 이런 걸로 모란시장이 유명해지면 안 되고 성남이 좀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반려인들이 네. 청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결의 첫 단추가 좀 끼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13일 날 성남시하고 모란 가축시장 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까지 금지된 건 아닌데 살아있는 개를 그냥 전시하거나 보관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사실 도살할 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네. 그거를 금지하는 거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제 중단이 됩니다. 사실 그날이요 이재명 그 시장께서 이 협약식을 체결할 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면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네, 생중계 많이 됐죠. 생중계가 됐는데 저도 우연히 그걸 봤는데 그 생중계 당시에 댓글 중에 뭐가 달려 네. 있었냐면은 네. 뒤에 이제 플래카드에 반려동물 이제 얘기가 있고 네. 가족이라는 네, 얘기가 맞아요.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댓글을 다시냐면은 사실 개고기는 반려동물은 아닌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식용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구나. 그러니까 절대 식용 목적의 개는 없고요. 개는 똑같은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용개라는 말로 사실 맞아요.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식용을 위해서 따로 개발된 종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반려동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직도 그걸 구분해서 내가 키우는 개는 반려동물이니까 얘는 먹으면 안 되고 쟤는 먹는 용이니까 먹어도 되고의 그 이분법적 사고가 틀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네. 또 하나가 사실 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다 금지해야지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을 게 풍부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모든 동물들을 안 먹는 시대가 오면 좋겠지만 그 하나부터 하자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동물이 개니까 개부터 좀 먹지 말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러니까 뭐 야 너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왜 개고기는 먹지 말라 그래?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축산물들은 소위 말해서 법 등록이 규정에 됐죠.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돼서 출하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개는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돼 있다는 그 거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축산법이 있고 축산물에 대한 관리법이 따로 있거든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는데 거기 개가 없어요. 나머지 우리가 고기로 먹는 동물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축 과정부터 심지어 요즘에 키울 때부터 다 검사해가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걔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는 아무도 어떤 모르고 세균이 있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사실 이 개고기, 그러니까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찬반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시장께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네. 이번에 가장 눈여겨본 게 이 방법이 되게 현명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정부에서도 이게 합법도 불법도 아니게 애매하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하도 찬반 논쟁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못 거죠.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게 강대강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걸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년 2월 말까지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5월까지 이제 그 시설을 다 정비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을 성남시에서 주냐면요. 일단 임대료 인하를 해주고 그 건물주하고 재계약을 유도할 때 임대료를 싸게 해줄 수 있도록 시가 개입을 하고요. 업종 전환 자금을 저금리로 알선을 해주고 교육 컨설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하고 그럼 이 종사자가 이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 종사자 맞춤형 취업을 알선해주고 또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실 점포의 입주권을 부여해주고 또 전통 시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상인에 등록해주고 여러 가지 환경 정비 같은 것도 해주고 아니, 이런 혜택들 듣다 보니까 네. 다른 이미 업종을 가지고 계셨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역차별 아니야 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개식용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점점 이쪽이 뭐랄까 이 소위 말해서 그렇죠. 사회산업. 사양화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기 직업으로서 맞지 않는 네.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혜택들을 주니까 당연히 이걸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대화를 어떻게 했냐면 7월 22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TF팀을 만들어서 11개 부서가 들어가 있었대요. 이 TF팀에 그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대화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의 이번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모델 삼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 성남시 모란시장에서만 1년에 8만 마리가 식용 목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개가. 그 8만 마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근데 이게 잠깐 8만 마리가 쉽게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가 유기동물 문제 되게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1년에 유기동물 플러스 유실동물까지 내가 잃어버린 동물까지 다 합쳐서 고양이랑 다른 동물까지 다 합쳐서 8만 2천 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그냥 유기동물이 8만 마리 생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란 시장에서만 1년에 소비되는 이 식용견이 8만 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추산에 따르면
전국으로 치면 100만 마리 이상 1년에 소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실 유기동물 막 심각하다 하는데 그거 10배 이상 되는 동물들이 지금 식용 목적으로 특히 개가 죽어가고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란시장 말고도 유명한 곳이 뭐 많아요. 게시장에 대구의 칠성시장도 너무 유명하고요. 뭐 부산의 구포게시장도 너무 유명하고 이런 곳에서도 지금 매일매일 몇백 마리씩 계속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들도 이 성남시의 이런 대화 형식 몇 달간에 이렇게 만나서 TF 구성해서 하는 이런 형식들을 좀 벤치마킹 하시면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남시는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다음 달 1월 중으로 아예 개식용 논란에 대한 제도적인 사회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개사용동가, 상인, 시민단체까지 다 불러가지고 노상방담까지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말 발표를 했습니다. 그대로 성남시가 앞장서서 네. 예, 개식용 반대 캠페인을 좀 벌이려는 맞습니다. 네, 그런 모양새인데 네. 이런 사실 네.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보호 단체 쪽에서 보면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 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판매 금지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시하고 보관하고 이제 도살하는 건 막았는데 판매 금지까지는 막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환영하고 있고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훈훈한 장면이 네. 연출되고 있는데 네. 다른 쪽에서는 저 되게 끔찍한 소식 들었어요. 네. 개고기 축제요? 네, 바로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대구 칠성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올해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막 발의되면서 특히 표창원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안에 보면 약간 이 개식용을 막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육견협회라는 분들이 표창원 막 죽여라 막 이런 말 하면서 국회 가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점점 열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에 바치신 악에 것 같아요. 바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동물보호단체들이 어떤 동물보호단체가 칠성시장에서 거의 계속 가가지고 개고기 반대 시위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받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개고기 축제를 연 거예요. 10월 29일, 10월 30일 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축제냐면 이게 축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개고기 파티를 연 겁니다. 보신당 파티. 그래서 그 칠성시장 내에 있는 개고기 집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여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신탕 무료 경로 행사. 그러니까 보신탕집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수백 그릇의 개고기와 보신탕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축제를 연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 대구 경북의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제공하고 여름철 개고기를 애용해 주신 소비자들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런 축제를 열었다라고 했고 근데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 일단 말도 안 되는 개고기가 거죠. 보신이 아니라는 거 네. 저희 보신 식품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 저는 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요. 그 축제를 하면서 지금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시장에 내걸린 플래카드는 맞아요. 너무 끔찍한 문구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할 때 당연히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반대 시위를 했겠죠. 무슨 이런 개고기 축제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떤 플랜카드를 내걸었냐면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갯바들 개고기 반대 집회 할 때마다 더 많은 식용견이 개고기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오늘 똑똑히 보고 가라. 다음엔 더 많은 개고기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또 다른 현수막에는 갯바들아 너들이 집회하는 것도 자유고 우리가 개고기 파는 것도 자유다. 타인의 직업을 논하는 시건방 떨지 마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네. 뭐 너 죽자 나 살자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 맞아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게 강대강으로 동물보호단체는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위랑 집회를 하면서.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방관하고 있지 말고 이 성남시처럼 좀 대화의 자리를 좀 마련하고 이 카드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혜택을.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네.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동물보호 단체분들은 이 플래카드에 더 큰 충격을 좀 그럼요. 받으셨을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미친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격한 표현 나왔습니다만 저도 딱 그 플래카드 보는 순간 그 느낌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뭐 이제 생존권 투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거고 이게 다 뭐 사람이 먼저지 뭐 동물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빠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 건데 이해는 되지만 이분들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올 건 사실 아니죠. 전 그렇죠?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세요? 예, 아니 지금 생존권 얘기하자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대한민국에 이분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 이외에는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뭐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고 극단적인 방법들 쓰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방식들이 또는 이분들의 이런 극단적인 행위들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이제 비난하고 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이분들도 더 크게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처럼 좀 중간에서 중재해서 자꾸 대화를 시키고 같이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뭐 일반 시민들은 열받아서 이제 강대강으로 붙을 수 있겠지만 지자체나 국회에서는 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네. 그리고 양쪽이 다 그렇죠. 합의를 할 수 수 있게. 있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분들이 지자체고 그리고 국회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성남의 발걸음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네, 맞습니다. 합니다. 많이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동물이냐 사람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절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클리벳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그런 사고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성남의 이런 사례들이요 다른 시도로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일들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